네,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증세를 할 것인지 감세를 할 것인지 얘기를 지금 드리기는 부적절하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경제TV 전문입니다. 지난 대선 때 핵심 비전은 이제 전환적 긍정성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오늘 제시해 주신 K 이니셔티브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 비교해서 설명을 얘기하셨습니다. 뭐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이고 본질적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공정성에 좀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성장에 좀 더 무게중심을 옮겼다고 할 수 있겠고 다만 K 이니셔티브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영역을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K컬처 콘텐츠 부분은 상당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인정받고 있죠. K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세계 문화 콘텐츠 또 민주주의 가치 이런 측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그를 통해서 성장의 한 축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마이뉴스 공통인데요. 아까 발표문에서 말씀해 주신 내란종식이랑 기체혁명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내란종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마무리가 돼야지 내란이 종식됐다고 생각할지 의문을 여쭙고 싶고요. 기체혁명을 계속 언급을 해주시는데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집회를 주도했던 2030 여성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여성 문제를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좀 비전 발표하시는 자리니까 2030 여성 유권자들을 위한 비전은 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두 가지 좀. 네, 하나만 아시죠? 첫 번째로 내란은 어떻게 종식되는가, 언제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서는 저는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주요 책임자들이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진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또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그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저는 내란에 대한 청산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국가 질서의 근본은 헌법 그리고 그 하위 규범인 법과 규범들일 텐데 최고 규범인 헌법이 일상적으로 무시되고 심지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정리되어야 된다.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은 준동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빛의 혁명 과정에는 모든 국민이 함께 했지요. 그건 국민들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 모두의 성과이고 모든 국민과 함께 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기준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대선 출마인데 두 가지가 뭐가 달라졌는지랑 그만큼 이재명 후보란 사람은 뭐가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게 변했지요. 객관적인 국가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경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을 것이냐 제자리를 찾아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그런 국면 같습니다. 저번 대선에서는 최소한 반헌법 세력,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저는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죠. 진정한 의미의 반국가 세력. 이 반국가 세력에 의한 공동체 파괴의 위협 이런 게 저번 대선에 최소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괴와 퇴행의 과거로 갈 것인지 회복과 성장 발전의 정상적인 세기를 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 또는 분수령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객관적 상황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이 좀 달라졌겠지요. 좀 더 절박해졌고, 좀 더 간절해졌고, 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송종훈 기자입니다. 어제 영상과 같이 보면 이제 경제성장과 국위부선의 외교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첨단 산업의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움이 정부가 투자한다. 네. 그리고 국위 외교에서도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기업이 강조돼서 이게 참 특이하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과 어떤 정부의 거버넌스를 형성한다든지 기업의 역할을 주문하신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지 네.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최규진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와 조금 관련이 있는데, 경제 외교 상황도 많이 변했죠. 당시와 지금은 몇 년 사이이긴 하지만 경제 질서랄까 국제적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과학 기술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대부분도 아마 이제는 소위 거대 언어 모델, 소위 뭐 챗 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을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저도 가끔씩은 놀랍니다. 우리 보좌진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경쟁은 국가 단위 경쟁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실 국가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경쟁 활동은 사실 다 기업들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업들도 이제는 국가 내의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소위 글로벌 기업으로 정말 초거대 자본력,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개별 기업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 투자든 연구 개발이든 인재 양성이든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세계 경쟁에 나서든 개별 기업 단위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관여, 지원, 투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역할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린 겁니다. 결국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하죠. 또 국가 간 경쟁을 넘어서서 글로벌 경쟁들은 기업이 하죠. 다만 그 기업들이 좀 더 공익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또 그 기업 활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이익을 누군가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정 창업기업이 다른 나라에 인수 합병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뭐 그런 기회들을 우리 국민들이 또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거겠죠. 약간의 경제 패러다임 상황이 많이 변했다.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누가 사회가 있나요? 바로 시작하면 됩니까? 네. 네.